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31일 토요일 아침 8시 47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영상 녹화 쉬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급락으로 인한 어떤 그런 우려를 시장이 전반적으로 급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좀 어느 정도 많이 씻어준 그런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됐습니다. 빅스가 4% 가까이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S&P가 주요 저항을 돌파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금 혼조한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는 좀 이따가 자세히 하고요. 유럽 증시는 주요국들이 조금 움직임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유럽 증시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독일이 굉장히 강하다 말씀드렸는데 독일은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신고가를 갱신을 해버렸죠. 그래서 신고가에 대한 어떤 그런 저항, 또 그리고 제가 차트에 줄 그어서 어떤 저항이 있다라고 보여드렸는데 그런 저항권 부근에 딱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일단 상승이 좀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독일 증시는 지금까지 워낙 급하게 올랐던 V자형 반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도 좀 치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당장 위험 신호가 없습니다만은 좀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8월 31일인데요. 이제 내일부터 9월인데 9월 달이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항상 성과가 안 좋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점들에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증시는 그 물가지표에 대해 움직인 거죠. 물가지표에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반응을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상승 마감한 겁니다. 다만 채권과 외환시장은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국채가 하락이라고 써있죠.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올랐습니다. PC 물가보다 소비에 주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표를 좀 보자면은 이겁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하회했다. 이거는 괜찮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도. 근데 이제 어차피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얼마나 금리 인하를 하느냐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지표에도 주목을 한 것 같아요. 퍼스널 인컴, 퍼스널 스펜딩, 퍼스널 컨섬션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소득, 지출 뭐 이런 거에도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소득이 늘어났고 지출도 그대로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다. 50bp 인하는 힘들겠는데? 라는 인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랐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지표들도 몇 개 있는데, 뭐, 시카고 PMI, 이런 것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여기 있는 미시간 지표들도 대부분 좋게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앞으로 경제에 대한 그런 인식은 대부분 다 좋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나타났죠. 지표들이 좋으니까 GDP 나오도 2.5%로 상승을 해가지고,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침체 우려, 이런 거를 좀 많이 덜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좋아했다. 미국 경제가 좋다. 경기 침체 없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굿의 관점이죠. 좋다, 좋다, 좋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올랐는데, 근데 야, 미국 경제가 너무 좋네? 이렇게 되면 달러와 금리가 올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은 조금 서운한 반응을 보였다 이겁니다. 달러 강세, 금리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상황에서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좀 다 같이 금융시장이 먹고 사는 게 있기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으로 뭐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건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채권시장이 여기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은 다시 어쨌든 주식시장도 부담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금리는 오히려 너무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서야 좀 약간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긴 하죠. 이따가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다시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주식시장부터.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분위기 좋았죠. 좀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도 좀 올라가고 전 종목이 다 좋았다 이겁니다. 인텔이 많이 올랐네요. 거의 10% 가까이 올랐네요. 하여튼 그래서 분위기 굉장히 좋았다. 근데 어젯밤에는 러셀 지수가 많이 오르기보다는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 기술주가 강했다 이겁니다. 뭐 다른 거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차트 같은 것들을 좀 보시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어젯밤에 상승 마감을 하면서 5일 전에 올라타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아직까지 중요한 저항이라고 말씀드린 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게 여기 어디 이평선들이 많이 모여있지 않냐, 여기 어딘가가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저항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들이 있죠. 이거를 극복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이걸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매도 우위의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근데 어젯밤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폭락해갖고 목요일날 21선을 지지했는데
이게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생겼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분봉에서 조금 좀 자세히 보시자면요. 뭐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분봉에서 보시자면 지난 엔비디아가 폭락하면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직후에 폭락하면서 나스닥이 이렇게 한번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급락했던 거에 대한 반등을 여기서 급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렇게 반등을 급하게 했고 여기서 이제 19,680이라는 자리가 저항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 저항을 테스트했었는데 여기서 급하게 떨어졌잖아요. 급하게 떨어졌는데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낙폭이 제한적이었단 말이죠. 여기쯤에서 적당히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젯밤 뭐 무슨 지표가 좋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가격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어젯밤 이 가격을 지지하고 여기서 더 빠지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지금 이 자리를 지지하고 여기서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 지난번 엔비디아 폭락으로 인해 만들어놨던 이 저점 자리가 여기가 어쩌면 단기 저점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좀 여기가 단기 저점일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지 단기 저점이라고 아직까지 큰 소리 치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그죠? 이 분봉에서도 보시다시피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저항 추세선 라인이 있거든요. 이게 극복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뭐 5일선 같은 것도 아래쪽으로 쭉쭉 쳐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단기 하락이 극복이 돼야 얘가 완전히 극복이 돼야 이 자리가 튼튼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자리는 언제든지 좀 다시 붕괴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짧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삼각 수렴형일 수 있습니다. 삼각 수렴형은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지표죠. 그죠?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약간 혼란한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단기 저점의 가능성이 생겼다. 아직 그러나 하락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지금 엔비디아로 인해 21선을 지지력을 테스트했는데 나스닥이 이 자리가 단기 저점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증시는 만약 지난번 이 자리가 엔비디아의 급락이 만들어낸 이 자리가 단기 저점이라고 한다라면은 미국 증시는 앞으로 이 기울기로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알 수 없다. 그죠? 아직은 삼각 수렴형이고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매도 우세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게 위쪽에 있는 저항을 본격적으로 넘어서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일봉상에서 5일선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쭉쭉쭉 붕괴시키다가 처음으로 안착을 했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반등시 매도 전략을 충분히 할 만합니다. 초단기적으로 요만큼만 봤을 때 물론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라 말씀드리는데 단기적인 요만큼만 봤을 때 매도 우위의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튀어오르면 아래쪽으로 팔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맞단 말입니다. 지금 요만큼은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에 또 매도세가 나오면은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은 경계해야 된다 이겁니다. S&P 가장 강한 S&P도 비슷한 거예요. 가장 강한 S&P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모습인데 S&P도 결과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얘도 극복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어떤 매물대에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S&P는 지금 종가상으로 어떤 중요한 자리들을 이제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요. 좋긴 좋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 9월 달을 맞이하기도 했고 너무 급격하게 올랐던 이거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좀 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S&P나 S&P나 나스닥이나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승의 기울기로 오를까라고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아니죠. 지금 S&P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앞으로 상승의 기울기가 오히려 더 좀 가팔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오르는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걸로 조금 더 어떤 가팔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르는 건 너무 오바였죠. 그죠? 이 기울기로 오르는 건 너무 오바였고 기울기 지금 한 번 조정을 한 꼴이 됐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엔비디아 폭락으로 인해 만들어졌던 이 자리가 진짜 바닥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혼조한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무튼 만약 추세선을 그어서 이렇게 지난번 28일 목요일 날에 이 깜짝 하락이 단기 저점이 맞다면 이제 이런 기울기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성과가 늘 안 좋았던 9월 달이죠. 어떻게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FOMC 회의까지는 금리나 기대감이 있어서 오르려고 하는 건가 싶긴 한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중요한 추세선들을 아직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 우세의 상황이고, 그런 매도 우세의 상황이라면은 아직 그게 극복된 게 아니라면은 경계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참 저렇게 되면서 이제 그 변동성 지수가 많이 안정이 됐다고요. 변동성 지수가 보시다시피 이 어딘가를 지키고 있었는데 완전히 다 붕괴를 시키면서 또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젯밤 상승으로 인해서 뭐 어떤 급락 위험, 폭락 위험 이런 거는 좀 많이 사라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머리 위에 있는 이런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항 안착까지는 조금 뭐 약간 흐름이 좀 답답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어쨌든 어젯밤에 상승으로 시장이 많이 안정된 거는 맞습니다. 엔비디아 좀 잠깐 볼까 하는데, 엔비디아도 이제 서서히 이제 어떤 단기 바닥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좀 정석적인 그런 우리가 많이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단기 바닥 확인의 모습이긴 한데요. 엔비디아 이거 보고 단기 바닥이라고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이제 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던 이 조정이 끝났어 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기는 좀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도 잘 버텨줬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조금은 생기고 있는데, 아직 엔비디아의 조정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조금 좀 시장의 불안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지수도 그래서 오르긴 올랐죠. 엔비디아도 올라가니까 뭐 상승한 건 좋긴 한데, 얘도 이렇게 딱 보시면은 얘도 결과적으로 비슷합니다. 이렇게 추세선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추세선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또 그리고 만약 이번에 빠졌던 이 자리가 저점이라고 한다라면은 앞으로 요런 기울기로 앞으로 이런 기울기로 회복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일단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그런 수렴형에 와 있습니다. 수렴형입니다. 뭐 나스닥도 그렇고 그냥 똑같이 다 수렴형이라고요. 다 본 것 같고요. 뭐 러셀 지수는 일단 뭐 패스해버리고,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이 어젯밤에 빠졌습니다. 원래 저의 생각은 채권 시장이 빠지면서 주식 시장도 같이 빠진다라는 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였는데, 주식 시장은 올라가고 채권 시장이 지 혼자 빠져버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자연스럽습니다. 얘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매도 우위의 상황이고 주식 시장과 비슷합니다. 얘는 이제 21선을 지금 이제 완벽히 깨고 잘 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단기 바닥 나왔다라고 할 수 없죠. 아직까지 바닥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조정이 이어질 수 있는데, 조정이 나오면은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자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눌림시 매수 여기서 그건 아니죠. 단기 바닥이 확인되고 나서 눌림시 매수를 해야 될 겁니다. 아직은 이 조정이 이제서야 시작된 거지, 이게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는 신호가 없죠. 이제서야 무거운 이평선들이 슬슬슬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그 이평선들 간의 이런 이격도가 이제서야 이렇게 슬슬슬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서야 힘을 쓰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 채권을 산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아니겠죠. 그리고 저기 달러도 달러 강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유로화도 쭉쭉쭉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외환 시장은 계속 혼조한 구간일 것이다 싶습니다. 어젯밤 국제유가는 일단 떨어졌고요. 어젯밤에 저기 달러가 강했죠. 달러가 강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원자재들이 다 약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리도 안 좋고 국제유가도 안 좋고 금값도 안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인데요. 한국 증시는 일단은 그 최소한 일단 상승 출발을 하긴 하겠죠. 코스피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아직도 이 라인 확실히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얘는 그냥 세계 증시와 비슷한 흐름이겠죠, 그죠? 얘는 아마 이 자리를 당장 넘어가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인데, 그렇다면 어쨌든 계속 특별한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코스닥은 약간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코스닥은 지금 이 기울기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땐 일단 여기를 넘어설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걸 넘어선다라면은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은 조금 좀 일단 좋다라는 좀 상승의 마인드로 약간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자리가 어쨌든 무거운 저항이고 안착을 함에 따라서 이 자리 안착 시도를 이제 월요일 날 하겠죠.
월요일 안착 시도를 하는데 이제 뭐 잘 되면 다행히 잘 못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라인에 대한 본격적인 테스트가 월요일 날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자리 안착 여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착을 하면 그래도 뭐 조금 나아질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아직 그 미국 증시가 아직 좀 혼란한 구간이 다시 또 빠질 수 있으니 어쨌든 조금 좀 이 제한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코스닥이 이 29일 목요일 날에 저점을 만든 게 맞다라면은 이제 상승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 검증이 안 돼가지고요.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이런 점들을 보시면 된다. 월요일 날에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추세선, 요거 미국 증시가 테스트한 것처럼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코스닥은 뭐 넘어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는 좀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죠? 5일선들이 급격하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이 5일선을 안착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어쨌든 근데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좋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의 힘으로 이런 걸 좀 극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이 아니죠.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